장모님, 저 서영이 정말 사랑해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예비 사위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62세 박정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0년 형사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 뭔가 이상해. 눈빛이 너무 계산적이야. 웃는데 눈이 안 웃어. 하지만 딸 서영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준혁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3개월 뒤 그 남자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달빛 목욕탕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멋진 곳이었어요. 62세 박정숙은 딸이 소개한다는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정숙은 30년간 부산경찰청 강력계에서 일했어요. 살인, 강도, 사기 온갖 범죄자들을 잡아왔습니다. 2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지만 형사의 직감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수천 명의 범죄자들을 신문하면서 쌓인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딸 서영이 남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눈이 번쩍 뜨였어요. 남자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키 180cm는 되어 보이는 훤칠한 체격에 단정하게 넘긴 머리카락, 깔끔한 네이비색 정장 차림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어요. 연예인 뺨치는 외모였습니다. 서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소개할게. 이준혁 오빠야. 내 남자친구. 남자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준혁입니다. 서영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말투였어요.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정숙은 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에서 배운 게 있었어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준혁이라는 남자는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어요. 자신이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타트업인데 최근에 투자도 받았다고 해요. 직원이 20명 정도 되고 앱 개발을 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서영 씨한테 어머님이 예전에 경찰이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저 남자가 말할 때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입은 웃는데 눈이 안 웃었어요. 보통 사람이 웃으면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눈동자가 반짝입니다. 하지만 이준혁의 눈은 웃을 때도 차가웠어요. 계산기가 돌아가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칭찬하는 말들도 너무 매끄러웠어요. 마치 대본을 외워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범죄자들을 신문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착한 사람과 착한 척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이준혁의 눈빛은 계산적이었어요. 정숙을 볼 때마다 순간적으로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가 금방 부드러워졌습니다. 보통 사람은 절대 못 알아챌 정도였어요. 하지만 정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이준혁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면서요. 정숙과 서영만 남았어요. 서영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어때? 준혁 오빠 괜찮지? 정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차마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서영아, 엄마가 괜히 불안하다. 그 남자 뭔가 이상해. 서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가 이상해? 준혁 오빠 완벽하잖아. 잘생기고 능력 있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게 문제야. 너무 완벽해. 30년 동안 사람 봐온 엄마 눈에 저 남자는 뭔가 숨기고 있어. 서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왜 맨날 그래?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의심하고. 예전에 민수 오빠 때도 그랬잖아. 이번엔 달라. 엄마 직감이 이렇게 강하게 경고한 적 없어. 서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직감하지 마. 나도 32살이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엄마가 경찰이었다고 모든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지 마. 서영은 화를 내며 레스토랑을 나가버렸어요. 정숙은 혼자 남아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결심했어요. 직접 조사해 보기로요. 2주가 지났습니다. 정숙은 이준혁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전직 동료들에게 부탁해서 신원 조회를 해봤습니다. 아직 현직에 있는 후배 형사에게 연락했어요. 반장님, 무슨 일이세요?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할게. 사람 하나 신원 조회 좀 해줘. 이름, 나이, 직업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어요. 깨끗했습니다. 정가도 없고 신용불량 기록도 없었어요. IT 회사도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확인했어요. 법인 등기부등본에도 이준혁 이름이 대표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혼란스러웠어요. 내 직감이 틀린 건가? 그냥 좋은 사람인 건가?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의심할 구석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30년 동안 직감이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정숙은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숙은 해운대 쪽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저녁 때쯤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린시티 근처를 지나가는데 멀리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 네이비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정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거 이준혁 아니야? 분명히 그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젊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날씬한 체형이었어요. 둘이 아주 가까이 붙어서 걷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여자 누구지? 서영이랑 사귀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야? 정숙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근처 건물 기둥 뒤로요. 거기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이준혁이 뭔가 말하자 여자가 웃으면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어요. 오래 사귄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고급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테이블에 앉는 게 보였습니다. 정숙은 레스토랑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여자가 이준혁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완전히 연인의 모습이었어요.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손잡고 있는 건 확실히 찍혔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이준혁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며 걸었어요. 누가 봐도 사귀는 사이로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저 남자 바람 피우고 있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진 한 장 가지고 서영에게 말해봤자 믿지 않을 게 뻔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저 레스토랑에서 일하면 되잖아. 서빙 알바로 들어가면 테이블 가까이 갈 수 있어.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변장하고 잠입한다. 정숙은 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외모를 바꿔야 했어요. 이준혁이 정숙을 한번 봤으니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용실에 갔어요. 원래 긴 생머리였는데 짧게 잘랐습니다. 귀 아래까지 오는 쇼컷으로 바꿨어요. 염색도 했습니다. 검은 머리를 밤색으로요. 파마도 살짝 했어요. 거울을 보니 확 달라 보였습니다. 안경도 샀어요. 두꺼운 검은색 뿔테 안경이었습니다. 평소에 안경을 안 쓰는데 쓰니까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옷도 바꿨습니다. 낡은 회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었어요. 화장도 안 하고 맨 얼굴로 다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변장을 점검했어요. 정숙은 자신도 못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62년 동안 같이 산 얼굴인데도 낯설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군. 다음은 레스토랑에 취직해야 했습니다. 그 레스토랑은 해운대에 있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마침 홀서빙 알바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구인 공고가 입구에 붙어 있었어요. 정숙은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서빙 경험 있으세요? 정숙은 미리 준비한 대로 대답했습니다. 경험은 없어요. 근데 체력은 자신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서 용돈벌이를 하고 싶어요. 매니저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일 안 하려고 해요. 어르신들이 오히려 성실하시더라고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정숙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 통과. 다음 날부터 정숙은 레스토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서빙은 처음이라 어색했습니다. 접시 나르는 것도 힘들고 주문 받는 것도 헷갈렸어요. 하지만 정숙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사흘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매니저도 다른 직원들도 정숙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는 나이 드신 알바생으로만 봤어요.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해졌을 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어요. 정숙은 물컵을 들고 가다가 멈췄습니다. 이준혁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봤던 그 여자도 함께였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왔군. 이준혁과 여자가 창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다른 직원에게 부탁해서 그쪽 구역을 맡았어요. 정숙이 메뉴판을 들고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들키면 안 돼.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해. 정숙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메뉴판을 내밀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목소리를 낮추려고 일부러 허스키하게 말했어요. 이준혁이 메뉴판을 받으면서 정숙을 힐끗 봤습니다. 정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알아봤나? 하지만 이준혁은 아무런 반응 없이 메뉴를 봤습니다. 정숙을 알아보지 못한 거였어요. 변장이 통했습니다. 정숙은 주문을 받고 테이블 근처를 서성이며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숙은 옆 테이블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행주로 테이블을 닦고 냅킨을 정리하는 척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였어요. 날씨가 좋다느니 음식이 맛있다느니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대화 내용이 바뀌었어요.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그 여자 언제 정리해? 정숙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 여자? 누구를 말하는 거지? 이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결혼하면 끝이야. 여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빨리 좀 해. 나 지쳤어. 벌써 6개월째잖아. 이준혁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수연아, 조금만 참아. 이번 건 대박이야. 건물만 세 채야. 상속받은 거라 대출도 없어. 정숙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꽉 쥐었어요. 건물 세 채. 그건 서영이 얘기였습니다. 정숙과 남편이 평생 모아서 서영에게 물려준 건물들이었어요. 시가로 50억은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저 자식이 서영이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야. 정숙은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보험은 어떻게 할 거야? 이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결혼하고 6개월 지나면 보험 들어. 사망보험으로 10억짜리. 1년 정도 행복하게 살다가 사고사로 처리하면 돼. 정숙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사고사? 사망보험. 저 자식들이 서영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이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건물은 결혼하고 나서 공동 명의로 받고 그 여자 순진하니까 쉬울 거야. 사랑한다고 하면 다 해줘. 여자가 킥킥 웃었어요. 그 바보 같은 년이 뭘 알겠어? 완전히 오빠한테 빠져 있잖아. 정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뛰쳐나가서 저 자식들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더 들어야 했어요. 이준혁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이준혁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이번에 성공하면 우리 조직 최대건이야. 건물 세 채면 시가로 50억은 넘어. 보험금 10억까지 하면 60억이야. 조직?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이 자식들 혼자가 아니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여자가 물었습니다. 김 사장님한테는 보고했어? 응. 다음 달에 결혼하면 바로 1단계 시작하라고 하셨어. 정숙은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김 사장. 조직 보스인 것 같았습니다. 이 자식들 결혼 사기단이구나. 조직적으로 부자들한테 접근해서 재산 빼앗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엔 죽이기까지 해. 우리 서영이가 저 자식들 먹잇감이 됐구나. 정숙은 화장실로 가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녹음해야 해. 다음에 오면 반드시 녹음한다. 정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확인했어요. 일주일 뒤 이준혁과 여자가 다시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정숙은 미리 준비했어요. 휴대폰 녹음 앱을 켜놓고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이크가 밖을 향하게 해서 대화가 잘 녹음되도록 했어요. 두 사람이 같은 창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숙이 메뉴판을 가져다 주면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두 사람은 또 은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상견례야. 그 늙은 어미도 속일 수 있을까? 이준혁이 말했어요. 정숙은 늙은 어미라는 말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를 말하는 거군. 여자가 대답했어요. 걱정 마. 오빠 연기력 최고잖아. 그 늙은이가 뭘 알겠어? 경찰 출신이라면서 은퇴한 지 2년 됐으면 녹슬었지. 두 사람이 킥킥 웃었습니다. 정숙은 녹음이 잘 되고 있나 확인하고 싶었어요. 살짝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그 순간 이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정숙은 재빨리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진 게 느껴졌어요. 저 아줌마 자꾸 우리 테이블 근처에 있는 것 같지 않아? 이준혁이 작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정숙을 힐끗 봤어요. 그러네. 좀 이상해.
정숙은 모른 척하고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들켰나? 침착해야 해. 정숙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다른 테이블 서빙도 하고 카운터에서 계산도 도왔어요. 하지만 이준혁은 계속 정숙을 주시했습니다. 눈빛이 점점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왔어요. 정숙은 일부러 구석으로 피했습니다. 들키면 안 돼. 이준혁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갑자기 뒤를 돌아봤어요. 정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준혁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정숙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기요. 아줌마. 이준혁이 정숙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왜 그러세요? 뭐 필요하신 거 있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이준혁이 갑자기 정숙의 안경을 벗겼어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장모님 아니세요? 머리 자르고 염색하니까 못 알아볼 줄 알았어요? 정숙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들켰다. 이준혁이 정숙의 팔을 잡았어요. 같이 나가시죠. 할 얘기가 있어요. 여자가 다가와서 정숙의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해요. 소리 지르면 손해보는 건 장모님이에요. 정숙은 끌려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강제로 차에 태워졌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숙은 뒷좌석 가운데에 끼어 앉아 있었어요. 양옆에 이준혁과 여자가 앉았습니다. 운전은 또 다른 남자가 했어요. 조직원인 것 같았습니다. 이준혁이 정숙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역시 녹음하고 있었네요. 대단하시네요. 전직 형사답게. 이준혁이 녹음 파일을 삭제했어요. 그리고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장모님, 원래 계획은 깔끔했어요. 서영이랑 결혼하고 재산 정리하고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이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당신이 쓸데없이 끼어들어서 일이 복잡해졌어요. 정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같은 사기꾼한테 내 딸을 줄 것 같아? 사기꾼이라고요? 저는 그냥 사업가예요. 결혼도 일종의 투자거든요. 차가 부산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인적이 드문 곳이 보였어요.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설마 날 죽이려고? 이준혁이 말했어요. 장모님, 당신 처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62세 전직 경찰. 산책하다 실종됐다. 그럴듯하죠? 정숙은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어요. 날 죽여봤자 소용없어. 이미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어. 거짓말이죠. 당신 혼자 조사한 거잖아요. 딸한테 말했다가 무시당하고. 그래서 직접 움직인 거죠?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준혁의 말이 맞았어요. 여자가 킥킥 웃었습니다. 늙은이가 혼자 영웅 놀이하다가 이렇게 됐네. 안 됐어요. 장모님, 30분쯤 달렸을 때 차가 멈췄습니다. 허름한 창고 앞이었어요.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정숙은 강제로 끌려 들어갔어요. 창고 안은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구석에 낡은 의자가 있었어요. 정숙은 그 의자에 앉혀졌습니다. 손을 뒤로 묶였어요. 케이블 타이로 꽉 조였습니다. 손목이 아팠어요. 이준혁이 정숙 앞에 섰습니다. 장모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서영이한테 전화해서 결혼 축하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풀어드릴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꿈 깨라. 내가 그런 전화할 것 같아?
이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집 부리시네요. 시간을 드릴게요. 이준혁과 일행이 창고를 나갔습니다. 철문이 쾅 닫혔어요. 정숙은 어둠 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정숙은 피식 웃었어요. 다행이야. 아직 그걸 못 찾았군. 정숙은 발목을 움직였습니다. 양말 안에 뭔가 단단한 게 있었어요. 작은 GPS 추적기였습니다. 정숙은 레스토랑에 출근하기 전부터 항상 GPS를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30년 형사 생활에서 배운 습관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거요. 그리고 전직 동료 김 반장에게 미리 말해뒀습니다. 반장, 내가 연락 없이 3시간 넘게 안 나타나면 GPS 확인해서 찾아와줘. 김 반장은 65세로 은퇴한 형사였어요. 정숙과 30년 동안 파트너로 일했습니다. 서로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이였어요. 정숙이 납치된 지 이미 2시간이 넘었습니다. 김 반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자식들이 누굴 건드렸는지 모르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창고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 두 대, 여러 대가 급하게 멈추는 소리였어요.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뛰어오는 소리였어요. 철문이 쾅 열렸습니다. 불빛이 들어왔어요. 정수가, 김 반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눈물이 났어요. 왔군. 역시 왔어. 김 반장이 달려왔습니다. 정숙의 손을 풀어줬어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저 자식들은? 걱정 마. 후배들이 잡고 있어. 창고 밖으로 나오니 경찰차 여러 대가 서 있었습니다. 이준혁과 여자 그리고 운전했던 남자가 수갑을 차고 땅바닥에 무릎 꿇려 있었어요. 젊은 형사들이 그들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이준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GPS가 있었어? 정숙이 차갑게 웃었어요. 내가 30년 형사라는 거 잊었어? 너 같은 애송이한테 당할 줄 알았어? 이준혁이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 삭제했다고 끝인 줄 알아?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됐어. 이준혁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김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정수가 이 자식들 진짜 결혼 사기단이야. 이미 3명한테 같은 수법으로 사기쳤더라. 한 명은 의문사로 죽었고 정숙은 이를 악물었어요. 우리 서영이도 죽을 뻔했구나. 김 반장이 이준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살인 혐의도 추가될 거야. 평생 감옥에서 썩어. 경찰은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이준혁이 말한 김 사장이라는 인물을 추적했어요. 결혼 사기단 보스였습니다. 일주일 뒤 김 사장도 체포됐어요. 그의 집에서 범죄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피해자 명단, 재산 이전 서류, 보험 서류들이 나왔어요. 피해자가 10명이 넘었습니다. 그중 2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전부 의문의 사고사로 처리됐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준혁의 본명도 밝혀졌어요. 이준혁은 가명이었습니다. 진짜 이름은 박상우였어요. 전과 기록도 나왔습니다. 사기죄로 2번 복역한 전력이 있었어요. 신원조회에서 깨끗하게 나온 건 가짜 서류를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자 공범 수연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자백했어요. 저는 이준혁 오빠랑 5년 전부터 사귀었어요. 처음엔 진짜 사랑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됐어요. 수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이준혁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어요.
수연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많았거든요. 수연은 결국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반장이 정숙에게 말했어요. 저 여자 연기 진짜 잘해. 지금도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어.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영이가 속은 거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결혼 사기단 검거. 전직 여영사가 딸 지켰다. 기사 제목이었어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대단하다 어머니. 형사 직감은 틀리지 않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하지만 정숙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영이한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딸이 사랑했다고 믿었던 남자가 사기꾼이었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해야 해. 피할 수 없어. 정숙은 서영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서영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왔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와 녹음 파일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서영이 물었어요.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앉아. 정숙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요. 해운대에서 이준혁을 목격한 일, 레스토랑에서 서빙 알바로 위장한 일, 테이블에서 들었던 대화, 납치됐던 일까지. 서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준혁 오빠가? 말이 안 돼. 정숙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이준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결혼하고 6개월 지나면 보험 들어. 사망보험으로 10억짜리. 사고사로 처리하면 돼.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바보 같은 년이 뭘 알겠어? 완전히 오빠한테 빠져 있잖아. 수연의 목소리였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영아. 정숙이 딸의 어깨를 잡았어요. 서영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바보야. 완전히 속았어. 정숙은 딸을 꼭 안아줬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자식이 너무 교묘했던 거야. 전문 사기꾼이었어. 서영이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처음에 엄마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 내가 화냈잖아. 엄마 말 들었어야 했는데. 정숙은 딸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괜찮아. 중요한 건 이제 알았다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지. 서영이 다시 울었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나 죽을 뻔했어. 그래서 엄마가 있는 거야. 내 새끼 지키는 거. 그게 엄마 일이야. 정숙도 눈물이 났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엄마, 납치됐을 때 무섭지 않았어? 정숙이 웃었어요. 무섭긴. 30년 동안 총 든 놈도 잡았는데 저런 애송이들한테 당할 내가 아니지. 서영도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이준혁은 사기, 살인 미수, 감금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요. 공범 수연은 징역 15년이었습니다. 조직 보스 김 사장은 징역 25년이었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재산을 빼앗고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떤 처벌도 가볍습니다. 정숙과 서영은 방청석에서 판결을 지켜봤어요. 이준혁이 끌려나갈 때 정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숙은 차갑게 쳐다봤어요. 이준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서영이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끝났다. 이제 진짜 끝났어. 서영은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컸거든요. 정숙은 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서영이 집에 왔어요. 표정이 전과 달랐습니다. 밝아 보였어요. 엄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 서영 뒤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수수한 외모였어요. 키도 평범하고 얼굴도 그냥 보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정숙은 그의 눈을 봤습니다. 눈빛이 맑았어요. 웃을 때 눈이 같이 웃었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느꼈어요. 이 사람은 진짜구나. 서영이 설명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야. 예전부터 알던 사이인데 최근에 다시 만났어. 도윤이 말했습니다. 서영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요. 앞으로도 함께 할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서영이 잘 부탁해요. 1년 뒤 서영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화창한 가을날이었어요. 하객들이 가득 찬 예식장에서 서영과 도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숙은 맨 앞줄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주례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됐음을 선언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숙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정숙은 혼자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직감은 틀리지 않는다. 30년 형사 경력이 딸을 지켰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